안녕하십니까. 내 치아를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울보금치과 김동환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치근단 절제술인데요. 치근단 절제술은 말 그대로 치아의 뿌리의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염증이 남아있고 증상이 있어가지고 환자분이 불편할 때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환자분의 케이스는 올해 1월에 다른 치과에서 다시 신경치료를 해보거나 아니면 발치를 권유받은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여기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뿌리 끝에까지 신경치료는 다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치료가 뿌리 끝에 부분에 염증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을 수술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뿌리 끝에 접근을 하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이걸 뿌리 끝을 잘라내고 치료가 잘 되었는지 한 3개월 간격으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는 5월 달이었는데 벌써 이미 뿌리 끝의 염증은 거의 많은 부분 사라진 상태로 잘 쓰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치근단 염증이 있어? 근데 이걸 일상생활에서 알아챌 수 있는 방법. 뭔가 환자분이 치과에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아파서잖아요. 이 아플 때는 보통은 치과 통증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아픈 이유가 뭐냐면 뼈 안에 꽉 차 있는 압력이 증가할 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죠, 초기. 뼈가 아직은 온전한데 안에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이 자꾸 커질 때 압력이 증가하고 그러면 통증이 엄청 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압력을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신경관을 뿌리 끝하고 이제 개통을 시키면 그 압력이 갑자기 이제 해소가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게 신경치료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경우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신경치료를 해놓으면 이거는 압력을 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럴 때 많이 아프다가 갑자기 안 아파지는 경우에는 뺨 쪽으로 보여드린 뾰루지 같은 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이유가 첫 번째 아파서고 두 번째는 이 염증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왔을 때 이게 자꾸 커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할 때 이제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뼈에도 이미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뿌리 끝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용이하다 이런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뿌리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뺨 쪽으로도 뼈가 이미, 보통은 이 뺨 쪽에 이런 옆으로 구멍이 나는데 여기는 뺨 쪽 뼈의 끝부분으로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뿌리를 잘라냈던 그런 케이스고요. 굉장히 뒤에 있는 치아다 보니까 이거를 수술을 이 각도를 예측을 하고만 들어가서는 제대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뼈로 다시 차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치료 후에 한 1, 2주 정도는 잇몸이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뼈가 차오르게 되고 뿌리 끝에 까맸던 부분이 하얀색으로 뼈로 차오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이 얇은 공간도 마저 다 채워지면서 치아가 단단하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치료의 경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잇몸에 뾰루지가 났어요. 근데 그거 터트리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드름 같으면 터지면 그 피부에 있는 염증의 원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짜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뿌리 끝에 염증의 원인이 이제 남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뼈 안에 있는 염증은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료가 계속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프진 않은데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압력이 해소됐기 때문이고, 염증은 남아있기 때문에 염증이 자꾸 커지면 이제 뼈가 계속 녹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장 크게 자주 생기는 문제는 흔들리는 거, 치아가.
또는 많이 흔들리진 않더라도 이 뿌리에 금이 가는 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계란을 손에다가 빈틈없이 쥐고 흔들면 얘가 뭐 이렇게 잘 잡혀 있으니까 안 깨지잖아요. 근데 빈 박스에다 계란을 넣고 흔들면 바로 깨지죠. 그런 것처럼 뼈에 잘 잡혀 있는 치아가 힘을 받으면 뿌리가 잘 안 부러지지만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잡혀져 있지 않고 허공에 있는 뿌리는 잘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상태로 계속 쓰시면 치아는 얼마 쓰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료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뭔가 이 머리 부분부터 신경 치료를 다시 하지 못할 상황에서 뿌리 끝에 한 3mm 정도를 잘라내는 수술이다. 그리고 이 수술은 뭔가 치아의 기능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치료 성공률은 한 70% 이상 된다. 그래서 해볼 만한 치료긴 한데 이거가 어려운 이유는 뒤로 갈수록 큰 어금니로 갈수록 시야가 제한되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하면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치료도 좀 더 편하게 받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쯤 되면 이제 뭐 굉장히 치아에 많이 했고 더 이상 이제 진짜 빼기 직전인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치아 중에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돼? 맨날 이걸 하는 게 민망하긴 한데 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보내드리면 이걸 보시고 많이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들 봐주셔야 또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게 느껴지니까 편집해 주시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